자, 지금 시간이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오후 6시 6분입니다. 네. 자, 오늘 다룰 얘기는 지금 상태에 대해서 그냥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외국인은 상방을 보고 있죠. 외국인은 계속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외국인은 계속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고, 기관은 팔아요. 예? 기관은 팔고 있다고. 자, 보시면 6월 기준으로 6월부터 외국인이 증시를 막 끌어올렸어요. 얼마 샀냐? 3.7조 샀습니다. 이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은 3.7조 원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이다 했을 때 동의해요. 동의해요. 근데 그럼 개인은 얼마 했을까? 1.2조 원 매도해요. 그리고 기관이 2조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네? 지금 증시가 상승하는 타이밍이라면 기관이 매수해야 되거든요. 응? 기관이 매수해야 돼. 2023년도 11월달, 12월달 보면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같이 매수하고 개인만 매도했어요. 그때 개인이 얼마 매도했냐면 13.5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2달 동안. 근데 지금 6월, 7월 진행되고 있는 동안 외국인은 3.7조 원을 매수했는데 기관은 2.2조 원을 매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한테 1.2조 원의 매도밖에 안 넘어간 거죠.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뭘까?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사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사고 있다. 이 두 종목이 3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3.7조 원 안에 3.1조 원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만 사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종목 별로 관심 없어. 네? 나머지 종목은 그냥 이거 사고 저거 팔고 이러고 있다고요. 사고 있는 게 이게 전부라고. 그러니까 지금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 반도체예요. 자, 이제 나머지 종목들 있죠? 네? 나머지 종목들은 개인이랑 기관이랑 섞여가지고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매수세가 3.7조 원이다 보니까 증시가 계속 올라요. 이제 434.78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더 위로 간다 그래요. 더 위로 간다. 더 위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 의견은 동의. 더 위로 갈 수 있어요. 더 위로 갈 수 있다고. 아직은 멈췄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동의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계속 상방을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 입장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이게 이격볼벤이고 이게 볼벤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지금 여기 있어. 여기가 시가예요. 응? 시가가 여기 있다. 상단선입니다. 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상승하는 방법과 하락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시가라 그랬죠? 그럼 얘가 이렇게 고가를 찍고 여기까지 내려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1번입니다. 이게 과열을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서 여기를 찍고 오르면 되는데 이렇게 오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볼벤이 이렇게 가서 붙고 이격볼벤은 이렇게 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볼린저 밴드가
요렇게 저가까지 올라가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뭐죠? 그냥 봉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2번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2번의 케이스 중과 1번의 케이스 중에 하나를 그려야 돼요. 자, 2번의 케이스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개인의 매도가 필요해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개인이 겁나게 매도해야 돼. 응? 개인이 겁나게 매도해야 이런 봉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려면요, 개인이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매수하면 쏟아지는 거고, 개인이 매도하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확률이 더 높아. 예? 확률적으로 1번이 2번보다 높다고요. 예? 1번이 2번보다 높아. 이게 더 높다고요, 이게. 예.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2번이 더 높아.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걸 권장하겠어요? 확률이 높은 걸 권장하겠어요? 확률이 떨어지는 걸 권장하겠어요? 확률이 높은 걸 권장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입장에 서 있다고요. 이렇게 그릴 수 있어. 2번처럼 그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1번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예. 만약에 1번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에요, 고점. 자, 2번처럼 그릴 줄 알고 매수를 권장했는데 1번처럼 그려봐요. 그러면 정확하게 고점에 매수하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고점에서 매수하는 형태가 된다고요. 근데 그걸 제 입으로 권유한 거죠. 그래서 그걸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2번처럼 그릴 수 있다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릴 수 있다니까. 근데 얘가 확률이 더 높아. 예? 1번이 확률이 더 높다고. 1번이 확률이 더 높으니까 매수 이야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매수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봉이 지금 뭐예요? 월봉과 2개월 봉이죠? 예. 월봉은 7월. 2개월 봉은 8월까지예요. 그러면 7월과 8월이 다 과열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걱정 말고 고버스 손절하고 매수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버스를 거의 최저가에 손절을 합니다. 최저가에 손절을 해서 레버리지로 갈아탔어요. 근데 레버리지로 딱 갈아탔더니 증시가 폭락해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고버스를 손절하라고 권유하지 않는 제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겠지만, 증시가 만약에 한번 고꾸라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레버리지를 매수시켰다라는 그 이유로 비난을 똑같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고버스를 손절시킨 것도 덩달아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에 따라 과정이 평가되는 거지 과정 자체를 두고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고버스를 손절시켜요. 그래서 증시가 막 올라가. 그러면 그래도 다행이네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고버스를 손절시켰는데 증시가 빠져?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확률은 1번이 더 높다고요. 지금까지의 차트를 쫙 보면 1번이 더 높아. 2번으로 갈 확률보다 1번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기 때문에 2번이 나올 가능성을 알아도 1번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계속 2번 쪽으로 움직이죠.
저도 알아요. 지금 계속 2번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1번의 기준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2번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럼 외국인이 미친 듯이 매수하냐? 그것도 아니야. 외국인이 매수하는 거 보면 완전히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않아요. 상당히 방어적으로 딱 상승할 만큼만 매수를 해주지 미친 듯이 매수하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참 힘들어요. 힘듭니다. 괴롭죠. 2번의 기준에서 분석을 제공한다라는 게 엄청난 리스크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제공해서 잘못되면 사람을 2번 죽일 수 있어요. 2번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한 번으로 끝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2개월 봉을 보여드릴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걸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걸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격 볼벤이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긴 이격 볼벤이 이 저가에 붙어야 돼. 이 저가에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럼 봉이 어떻게 그려져야겠어요? 이렇게 그려져야겠지. 그래야 얘가 이렇게 붙죠. 응? 아까 말한 2번이 이런 형태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봉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윗꼬리 그리고 이렇게 쳐박아야 돼요. 이게 1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그럼 얘가 8월 달에 이런 봉을 그리면 8월 말에 이런 봉을 그리면 이건 더 가겠다는 얘기예요. 상승. 근데 8월 달에 이런 봉을 그렸어. 하락. 그럼 상승 끝난 거예요. 얘는 상승이 끝난 거라고. 자, 9월 달이 됐을 때 얘가 이렇게 다시 올라갈까요? 그럴 확률이 낮지. 그럴 확률이 낮다고요. 얘가 음봉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윗꼬리 달고 또 내려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요. 이렇게 되면 하락이 올 거예요. 언제? 9월, 10월에. 그렇죠?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 8월 달에 어디서 끝나느냐. 8월 달에 종가가 아래냐 위냐요. 아래냐 위냐. 아래서 끝나면 하반기는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얘기고 위에서 끝나면 계속 올라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8월 말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8월 말의 상황 아직 몰라요. 지금의 상황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계속 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봉이 장대양봉으로 끝날지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끝날지 아직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안 되는데 계속 무슨 생각이 드느냐? 위로 갈 것 같아. 위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위로 가려면 돈이 들어와야 돼요. 위로 가려면 돈이 들어와야 된다고. 근데 돈이 들어오는 강도가 생각하신 것보다는 강하지 않다고요. 이게 국지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지 엄청나게 강하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돈이 1조 원씩 들어오고 기억하시잖아요. 8월 달에 아니 6월 달에 돈 들어온 거 기억하시잖아요. 6월 초에. 그렇게 돈 안 들어오잖아요. 자, 여기가 과열이죠. 그리고 여기가 볼벤이에요. 근데 봉이 여기 있잖아요. 시가가. 저가가 여기 있고.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봉이 더 커져야 된다고. 이렇게. 봉이 더 커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상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윗꼬리 달고 이렇게 쳐박으면 어떻게 돼요? 하락이잖아.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지금 11거래일이 지났고 12거래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릴 시간이 있어요. 내릴 시간이 없는 게 아니야. 내릴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판단이 끝난 게 아닌 거죠. 지금 안 끝났다고. 지금 안 끝났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 판단에는 올라갈 수도 있어. 왜냐하면 아까 2번의 형태로 가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증시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그 올라가는 걸 막을 방법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증시의 상승에 대해서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고포스를 손절하겠다라는 말을 제가 막을 수가 없다고. 근데 이렇게 끝나면 1번처럼 끝나면 2번이 아니라 1번처럼 끝나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1번을 다 배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으니까 1번은 우리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없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분석 자료를 제공해도 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했을 때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분들의 생각이 맞아요. 왜? 결과적으로는 2번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주장을 펼치든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고포스가 지금 굉장히 낮은 가격까지 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자, 삼성전자 5만원 찍었어. 삼성전자 5만원 찍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삼성전자 5만원 찍으면 무슨 생각해요? 저렴하다 생각하죠. 그리고 지금 63,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고포스 지금 1,300원 아래로 내려왔는데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쓰레기라고. 삼성전자 5만원도 쓰레기죠. 근데 쓰레기를 주워 담으면 돈이 되잖아요. 지금 환경은 아직 50%라고. 50%. 봉이 50%도 아직 안 그렸어요. 50%도 안 그렸는데 사람들 머릿속은 결론이 다 나 있어. 지금 사람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코스피 지수는 4천 갈 거고 5천 갈 거고 외국인 돈이 들어올 거고.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외국인 돈이 못 들어오는 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판 돈만 얼만데, 지금까지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팔아 제낀 돈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 11월 달부터 2024년도 7월 11일까지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매수한 돈만 47조 원이에요. 아니다. 47조 원이 아니라 6조 원, 32조 원이에요. 32조 원. 그러니까 305에서 400까지 올리는데 들어간 돈이 32조 원이에요. 32조 원. 근데 지금 외국인이 지금 증시 올리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냐? 얼마일까요? 5조 원 될까? 32조 원으로 올린 것보다 5조 원으로 올린 게 훨씬 더 커요. 왜 그럴까? 삼성전자가 빠져 있어요. 지금 증시를 올리고 있는 주력 종목은 SK하이닉스고, 삼성전자가 주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돈이 다 빠져 있으니까 굉장히 적은 돈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말고 우리나라 종목 중에 10조 원의 매수를 감당할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10조 원의 매수 금액이 들어오면 30배 해보세요. 그러면 300조의 시총이 늘어야 되는데 300조 원 갈 수 있는 시총을 감당할 수 있는 종목이 어디 있어요? 삼성전자 빼고는 없다고.
그러니까 기껏해야 1조 원 들어오는 거예요. 종목당 1조 원 들어오면 시총이 30조 늘어나요. 30조 늘어나면 10조짜리 40조 되는 거고 20조짜리 50조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종목들이 1조 원 정도 들어오면 더 이상 못 들어오고 토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못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종목으로 올리다 보니까 외국인이 투자한 돈이 엄청나게 작은 거죠. 근데 지금 계속 고민되는 건 그거예요. 2번의 형태만으로 상승할 거냐, 1번의 형태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느냐. 아직 12거래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2거래일 동안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사람들의 생각은 상방에 꽂혀 있어요. 상방의 가능성이 크죠. 아직 외국인은 포기 안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외국인 포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방 이야기를 했을 때 부정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상방으로 가는 게 12거래일 전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부는 상방으로 가고 나머지 시간 동안 하방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남아있는 거죠. 지금 425 위는 과열해요. 월봉은 그래요. 그러면 425 위에서는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여기서 440을 가든 450을 가든 똑같아요. 이미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매수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 입장에서 딜레마예요. 왜? 여기서 내려 꽂으면 고가예요. 여기서 내려 꽂으면 윗골이라고. 그러면 제가 욕심을 내서 매수 추천을 했다가 아래로 내려 꽂는 봉 딱 하나만 뜨면 정확하게 물리는 거죠. 그러면 고포스 손절하고 레버리지는 물리는 거죠. 레버리지를 사라고 한 것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레버리지도 손실 나봐. 그러면 이제 입에서 쌍욕이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쉽지 않다. 근데 늘 결과만 보고 쉽게 판단하는 건 뭐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아쉽죠. 자, 이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9월 22일까지예요. 9월 22일. 그러니까 이제 9월 말까지 봉이 다 만들어지고. 이번 주 지나면 9월 말까지 봉이 다 만들어져요. 9월 22일이면 9월 끝날 때까지잖아요. 분기가 다 끝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민해 보실 게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도 안 내려갔죠? 하나도 안 내려갔다고. 근데 아셔야 될 게 선물은 이미 내려갔어요. 코덱스 레버리지도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응? 하락이 시작된 거라고. 그래서 올라가다가 딱 저가 깨지잖아요. 그럼 쏟아질 거라고. 올라가다가 저가 깨지는 봉이 나면 쏟아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야. 9월 22일. 자, 9월 22일이면 금요일 기준으로 며칠이에요? 2, 3, 4, 5, 6. 9월 26일까지인가? 9월 26일까지예요. 그럼 9월 말까지잖아. 하방이라고. 언제? 저가가 깨지면. 저가가 깨지면요. 요 봉의 저가가 깨지면 9월 26일까지 하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9월 26일까지 봉이 뭐 이렇게 내려가든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든 이렇게 내려갈 거든 내려갈 거라고. 9월 26일까지. 근데 9월 26일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2개월 봉이 죽죠. 네? 2개월 봉이 죽잖아요. 죽는다고. 월봉은 안 죽을 수도 있어. 7월달은. 근데 8월달은 죽을 거 아니에요. 8월달은 죽을 거라고. 그리고 9월달도 죽을 거라고요. 왜? 9월까지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7월달에 올랐다가 8월달에 떨어지면 2개월 봉은 음봉이에요. 2개월 봉은 음봉이라고. 그럼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라고. 주봉이 아래로 내려 꽂는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2개월 봉이 죽으면 어디까지 가요? 390일까지 갑니다. 390일까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봉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8월 말까지. 왜? 저가가 깨지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이미 저가가 깨졌어. 이미 저가가 깨졌다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미 깨져 있어. 자, 깨져 있잖아요. 보이세요? 여기 선물 깨져 있잖아요. 여기 선물 주봉 깨져 있다니까요. 깨졌다고 이미. 얘는 내려갈 거라고. 중간에 뭐만 그리면 돼요. 저가를 깨는 봉만 나오면 돼. 그게 다음 주이든 그 다음 주이든 상관없어요. 저가가 깨지면 얘는 무너질 거라고. 그러면 여기까지 간다고. 여기가 408.59예요. 그럼 408.59로 간다는 얘기는 봉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월봉의 저가인데 음봉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7월 달에 나오면 훨씬 더 안 좋은 거고 8월 달에 나와도 상관없죠. 그럼 7월 달에 저가를 깨는 거니까. 그러니까 7월 달이든 8월 달이든 저가만 깨면 된다는 거예요. 저가만 깨면 돼. 주봉의 저가만 깨면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남아있다고요. 자, 이 봉이 언제 있는지 아세요? 2017년도 7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 7월 달에 봉을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판단하세요. 이 봉이 2006년도에도 있어요. 보시면 다 똑같아요. 결과는 같아. 근데 보여드리고 싶은 거야. 저렇게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차피 동기화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동기화 될 거라고 보는 거라고. 동기화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같은 7월이죠? 같은 7월이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가 90으로 떨어진 봉이에요. 저 투가 90으로 떨어진 봉인데 올라갔다 저가 깼죠? 그러니까 여기 깨진다고. 깨잖아요. 이 쭉 내려가. 어디까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매트릭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실제로 봉이 여기보다는 낮잖아요. 90이었을 때보다 더 낮다고요. 더 내려갔다고. 응? 보이세요? 여기가 여기보다 낮다고요. 여기가 90. 여긴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408.59인데 408.59보다 낮은 봉이 나올 거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도 이렇게 깨면. 그러니까 지금 주봉 저가가 하나만 깨지면 408.59는 깨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더 낮은 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음봉이 만들어진다고. 무슨 봉이? 월봉이나 2개월 봉이 음봉으로 전환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모르는 게 뭐예요? 고점을 몰라. 고점.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고점을 모르니까 투자자분들에게 어필을 못하는 거예요. 버스 들고 있어라. 들고 있었더니 계속 손실나. 화가 나. 그렇죠?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손실이 증가하니까. 근데 저가를 깨면 408.59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긴 깨졌다 그랬잖아. 여긴 깨졌다고. 선물은 깨졌다고. 그럼 코스피 200은 지키고 선물은 깨요?
오늘 잘 보세요. 선물도 고가 넘고 코스피 200도 고가 넘었어. 근데 선물은 저가를 깨는데 코스피 200은 안 깨? 결국 동기화하겠죠. 그러니까 시점의 문제라고. 시기의 문제라고요. 언제 깰 거냐의 문제인데 그 언제 깰 거냐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437 갔다가 저가를 깰 건지 449까지 갔다가 저가를 깰 건지 몰라요. 모르니까 욕먹는 거죠.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 4천, 5천이 들어있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4천을 가고 코스피 지수가 5천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고포스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4천을 갈 수도 있고 5천을 갈 수도 있지만 4천 가고 5천 가는데 기관은 매도해요. 예? 기관은 매도한다고. 4천 가고 5천 가는데 기관은 매도해요. 매집 안 한다고. 근데 우리는 계속 믿잖아요. 4천, 5천 갈 거라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건 반도체가 전부예요. 3.7조 원에서 3.1조 원이 반도체예요. 그러면 반도체만 가나? 다른 건 안 가요?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 계속 돌려막기 합니다. 하이닉스 매수하면 삼성전자 매도하고, 삼성전자 매수하면 하이닉스 매도하고, 네. 방산을 매수하면 2차전지 매도하고, 2차전지 매수하면 방산 매도하고, 계속 돌려요. 자신 있으면 다 사면 되지. 근데 증시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다 잊혀지는 거예요. 네? 이런 구조는 다 잊혀지는 거라고. 저가가 지금 14번째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저가를 14번 상승시킨 봉이 코스피 200 지수에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주봉도 아니 2주봉도 과열이고 월봉도 과열이고 2개월봉도 과열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으면 싹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주장을 못하는 거죠. 외국인이 매수하니까. 외국인이 계속 끌어올리면서 모든 걸 시야에서 가려주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죠. 그래서 입장은 밝혀야죠. 왜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걸 기대하고 있고 뭐가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개인의 입장에서도 손절을 하고 상방으로 갈아탈지 아니면 보유를 하고 지켜볼지 결정을 하시겠죠. 케이스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끌어올리면서 저가에다가 이격볼벤이나 볼벤 20 상단선을 붙이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내려 꽂아가지고 볼벤 20 상단선까지 내려와야 될 거예요. 어떤 방식을 선택할 건지는 외국인한테 달려 있어요. 왜? 지금 주포는 외국인이 기관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저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얘기하고 아는 범위를 벗어나면 저는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짐작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자, 지금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은 콜을 사요. 네? 개인은 콜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네. 콜을 살 게 아니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만기일 날 제가 아는 기준에서는 한 30억 정도 매도로 끝났어요. 근데 결제 끝나고 77억이 됐으니까 지금 외국인이 콜 매도하고 있는 금액이 대략 한 200억 정도 되겠죠. 네. 220억 정도? 네. 220억 정도로 보여요. 220억 정도. 그러니까
금액만으로 봤을 땐 외국인이 강하게 상방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개인이 콜을 172억을 샀습니다. 172억을 샀어요. 지금 금융투자 외국인 개인 중에 콜을 바라보고 있는 주체는 개인이에요. 자, 외국인이 이전부터 뭔가 거래한 게 있고 금융투자도 이전부터 거래한 게 있다고 쳐. 하지만 개인은 없어요. 개인은 없다고. 근데 개인은 지금 172억을 콜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는 상방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예? 개인에게 계속 콜을 주고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상방으로 가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는 건 맞는 거잖아요. 제가 상방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 상방으로 가면서 계속 콜을 줄 수 있어요. 예전에도 급락하면서 계속 풋을 줬어요. 예? 풋을 200억 주고 풋을 300억 주고 풋을 200억 주고 하면서 막 거의 1000억 가까운 풋을 계속 주면서도 증시를 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쫙 올려가지고 풋 싹 다 휴지 만들어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증시가 올라가면서 개인한테 계속 콜을 주는 거죠. 콜 매수하라고 줘. 수익도 줘. 하지만 청산은 안 시켜. 예? 계속 플러스라는 건 수익은 주는데 청산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에 밑으로 쑥 빼가지고 싹 다 풀이를 작살내면 이제 콜에 다 물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은 상방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 개인은 상방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많이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방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상방을 바라보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증시가 오르고 있는 부분을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어쨌든 개인이 상방을 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증시가 미친 듯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개인도 눈치챈 거예요. 콜을 사면 돈을 버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았어. 그래서 일단 달라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등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약이 주어졌다? 라는 정도로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풋으로 보면요. 풋도 매도예요. 콜만 매도가 아니야. 풋도 매도야. 그러니까 양매도니까 위로도 가기 힘들고 아래로도 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단 개인은 풋매도죠. 금투가 풋매수입니다. 금투가 풋매수예요. 그래서 금투는 아래쪽을 보고 있는 거고, 외국인은 아무데도 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미니콜 옵션을 볼까요? 미니콜을 봤더니 개인은 40억 매도예요. 그러니까 일반 콜도 한 200억 넘게 매도하고 있는데 미니도 매도해요. 미니도 매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매도하고 있는 거야. 그럼 과연 외국인은 상방일까? 상방이에요? 파상은? 잘 모르겠어요. 풋옵션 봤더니 풋은 사요. 풋은 산다고. 그러면 풋매도의 일부는 벌어진 거죠. 139억 중에서 50억 정도는 까진 거죠. 자, 콜매도는 늘어나고 풋매도는 감소하죠. 그러면 어차피 위도 막고 아래도 막고 막아놨다는 거예요. 막아놨다고. 근데 개인이 상방을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추이라는 거죠. 자, 그럼 선물은 누가 있을까? 2조예요, 2조. 네? 2조라고, 2조.
선물 매도 2조 들고 있어요. 외국인이 7,824억 매도해가지고 2조나 들고 있다고. 이거 단가 얼마인 줄 아세요? 추정으로 414? 414일까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추정으로 보면 411이요. 411, 412, 412 정도 돼요. 선물 매도 단가가 412 정도 되는 거죠. 네? 412 정도 되는 거죠. 412. 그러면 지금 얼마예요? 435면 엄청나게 물려있죠? 한 1165억 정도 손실로 나와요. 추정. 1165억 손실. 그러면 이게 현물을 2847억을 사고 선물을 7824억을 매도하면 수익일까요? 손실 아니에요? 아래가 더 크잖아. 현물 산 거보다 선물을 매도한 게 더 커요. 근데 선물을 손절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늘려가고 있다고요. 늘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은 매수로 돌았고. 그러니까 현물로 봤을 때는 상방이 보이지만 파생은 상방이 아닌 거죠. 어쨌든 지금까지 집행되고 있는 자금의 흐름만을 보면 파생은 아래쪽으로 조금씩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고민하는 건 뭐예요? 고점이 모르겠어요. 고점을 모르겠다. 이게 437까지 가겠다는 건지 449까지 찍고야 말겠다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필을 못해요. 고가만 낮추면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데 고가를 계속 높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자, 선물을 손절해요. 뭐 손절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1조 원 정리하면 한 500억 정도 손실이 나겠죠. 그러면 500억 손절하면 그거 어디서 맺고요? 옵션에서 맺구나? 옵션에서 500억 버는 게 쉬운가요?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계속 선물 매도를 늘리고 있다라는 이 행위 자체는 어쨌든 기존에 갖고 있던 선물 매도를 손절할 생각은 좀 작은 거잖아요. 기존에 1조 원 정도 들고 있던 선물 매도를 그냥 매수로 털어버렸으면 오히려 위로 갈 가능성을 더 높게 볼 텐데 선물 매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선물 매도를 늘려가고 있다면 어쨌든 외국인은 아래쪽을 바라보고 싶은 의지는 파생 쪽에는 있는 거죠. 아직 현물 쪽에는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못해요. 돈이 계속 들어와. 근데 현물 쪽에 들어오는 돈보다 파생 쪽으로 들어오는 매도 금액이 더 크다는 거죠. 자, 이틀 동안에 9천억 들어왔어요. 이틀 동안에 9천억 들어왔다고. 근데 현물은 이틀 동안에 7천억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현물 매수 7천억 들어오는 동안 선물 매도는 9천억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걸 상방이라고 얘기해야지 하방으로 얘기해야 될지 이게 아리까리하잖아요. 돈이 파생이랑 현물이랑 다르게 움직이니까. 거기다가 콜매도도 열심히 계속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고점이 궁금한 거예요. 고점을 도대체 어디다 찍을 건지. 고점만 찍으면 내려갈 텐데. 고점을 안 찍고 계속 고점을 높여버리니까 저도 설득할 논리가 없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보는 사람들은 계속 안 좋게 생각하죠. 왜 계속 하방을 고집하지? 왜 하방을 포기하지 않을까? 450을 넘어서 500도 가고 600도 갈 텐데 왜 주구장창 하방을 포기하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번의 확률은 계속 남아있는 거라고. 네? 1번의 확률이 계속 남아있다고요. 이미 선물지수는 주봉이 저가를 깼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 200 지수가 408.59를 가는 봉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도달하면 2개월 봉도 음봉이고 월봉도 음봉이 돼요. 그게 7월이든 8월이든. 그러면 봉이 죽는다는 얘기인데 봉이 죽으면 392까지는 간다고. 그럼 지금 위치에서 390이면 한 40% 넘게 내리는 거잖아요. 그 정도 내릴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근데 그 가능성이 완벽하게 없어지는 거면 저도 마음을 접어야겠지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가능성이 작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괴로운 거고, 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계속 욕을 먹는 거죠. 근데 390위까지 만약에 가면 멈출까? 멈출까예요. 왜? 390위까지 가면서 외국인이 매도하는 현물의 크기에 따라 상승장이 끝날 수도 있고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죠. 근데 그 금액의 크기를 아직 모르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3.7조 원밖에 안 돼요. 3.7조 원 맘먹고 정리하면 5거래 일이면 정리해요. 5거래 일이면.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5거래 일이면 3.7조 원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현물이 없어요. 제가 궁금한 건 고점이에요. 근데 고점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계속 욕을 먹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욕을 먹어야 돼요. 개인한테 현물이 매수로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욕을 먹어야 된다. 근데 욕은 감내해야죠. 비난도 감내해야죠. 중요한 건 최소한 고보수 투자자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자리에서 정리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계속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그냥 제 생각 정도는 공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생각이 맞을 거라고 제가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손절하신다? 동의할게요. 이미 423 넘었을 때 말씀드렸죠? 거길 넘어가면 449까지 열리는 거니까 잘 판단하시라고. 그 부분에서 1차적으로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390대가 다시 왔을 때 과연 그 상황에서 고버스를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저는 안 들 것 같아요. 저는 390위까지 내려가면 380대 또 충분히 본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려운 거는 360대는 지금 상태에서는 쉽지 않아 보여요. 360대까지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 그러면 380대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449를 안 찍으면 저는 322는 다시 간다고 생각해요. 449를 찍지 않는 이상, 3316을 찍지 않는 이상은 322는 여전히 유효한 수치입니다. 이 부분만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